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0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이 말은 속이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말 전문가인데 기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분석하고 거기서 거짓말과 사실을 이렇게 가리는 전문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인데요. 그걸 한 50년쯤 해보니까 대충 압니다. 어제 예컨대 청와대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직후에 어떤 해명을 그것도 비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내 이름은 밝히지 말라. 청와대 핵심 간부라고 해라. 라고 해서 말한 게 뭐냐면은 문제의 대북 30억 달러 제공을 약속한 비밀 합의서 제1차 평양회담 직전에 2000년 4월 8일에 박지원 그리고 송호경, 북한의 송호경 사이에 서명이 된 그 문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내에는 없다. 정부라고 하면은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에 알아보았더니 정부 내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걸 분석하면 됩니다. 첫째, 그런 이야기를 왜 비공개적으로 합니까? 공개적으로 해야죠. 이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박지원 씨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더구나 상대는 문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 문서에는 박지원이라는 서명이 있고 다른 문서의 박지원 서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당사자입니다. 청와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첫째, 형식입니다.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건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화를 내야 할 때 사람이 화를 내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뭔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정권이 자선단체입니까? 화를 내야 할 때도 신중하게 꼭 참고 그런 정권입니까 이게? 그런 정권이냐고요. 죄가 안 되는 것도 부풀려 가지고 죄를 만드는 정권인데 그쪽 방면으로 기술자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순해졌죠? 왜 이렇게 순해졌습니까?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했다. 그게 참 뭔가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안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정부 바깥에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해서 문서를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기. 그것을 전환하고 있어야 될 곳이 국정원과 당시에 이 비밀 예비 접촉에 관여했던 당시는 임동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또는 당시 청와대. 거기에 원본은 하나 있겠죠. 원본은 하나 있겠죠. 그 원본이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원본이 파기된다고 해가지고 사본까지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해야지. 왜 정부 안에는 없다라고 합니까? 문제는 정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청와대거든요. 왜냐? 안보실장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서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문제의 이 비밀 합의서가 작성될 때 그 회담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서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보현 국정원 대북전략국장, 그 부하인 서훈 과장, 김보현 씨도 서훈 씨도 살아 있습니다. 더구나 서훈은 청와대 안에 있어요. 간단하죠. 서훈 씨를 시켜서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음해입니다. 이건 조작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서훈은 얼굴도 나오지 않고 슬그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걸 보도를 하는 기자들의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이런 배경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걸로 봐서 이 문서는 박지원 씨가 이야기했던 식으로 조작된 게 아니고 진본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보면은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이건 기자가 아니죠. 기자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기자는 루머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주는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쪽의 기술자예요. 앵무새처럼 받아 써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자로서 훈련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박지원 씨가 좀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이 통합당의 하태경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몰아붙이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오선 출신이고 더구나 이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법리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태경 의원은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박지원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또 글을 하나 띄웠네요. 이면 합의서가 위조인지 아닌지 여부는 특검이 가려야 한다.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고발하겠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고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어요. 고발 약속. 청와대는 위조라는 말은 안 한다. 위조라고 하면 북한이 발끈할 것 같다 대놓고 거짓말은 못하는 것이다. 이면 합의서가 실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제가 알기로는 하태경, 주호영 두 분은 이게 진짜라는 확신과 아마 증거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고발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씨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안 했어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틀 전에.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고발을 하면 진위를 파헤칠 수 있다. 제발 고발 좀 해달라. 제발 고발 약속 좀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 문건이 실제 한다면은 원본은 평양에 한부, 그리고 한국에 한부가 있고 극비로 관리될 것이다. 박 원장이 위조 문서라고 부인하는 것은 원본과 대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볼 수 있게 제발 고발 좀 해달라.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거고 이 문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필적 감정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찍혀 있는 활자가 이게 북한 거냐 한국 거냐 이걸 몇 개 분석하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떤 법으로 걸 수 있을지. 명예훼손? 근데 이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책특권. 죄를 삼을 수 없다. 이건 뭐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있는 면책특권.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 국회에 대한 면책특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고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게 되어 있는 걸 알고 법적 조치 운운하면은 순진한 기자나 국민들은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고발이 되겠습니다. 고소가 되겠네요. 명예훼손 같으면은 주호영 씨를 당사자니까 고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될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는 거죠. 박지원 씨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위험 부담이 상당해요. 법리도 잘 구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제발 고발 좀 해주세요. 고발 약속 지키기를 바란다. 주호영, 하태경 두 사람의 말 그리고 서훈의 침묵 청와대의 희미한 해명 이걸 딱 종합하면 결론은 뭡니까? 30억 달러 제공을 약속한 이면 비밀 합의서는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있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뭘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거기 보면 인도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5억 달러는 완전한 뇌물이라는 이야기죠. 뇌물. 핵 개발하고, 그때 5억 달러 같으면 제가 아마 틀림없이 거의 당시 북한의 수출 액수 정도 수출 액수보다 많을지 모릅니다. 자, 이걸 어느 정도 큰 돈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의 50배입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5 곱하기 50이면은 250억 달러죠. 25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1년 수출액만 한 게 공짜로 한 번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공돈으로 그냥 5억 달러, 그 중에 5천만 달러를 물자로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4억 5천만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핵 개발하고 있는데, 더구나 또 하나 플러스 돈을 받음으로써 김대중의 약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회담을 자기 페이스로 유리하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6.15 선언이라는 겁니다. 6.15 선언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내용입니다. 6.15 선언이 새끼를 쳐가지고 2007년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14선언이 되고, 2년 전에 김정은 문재인 판문점 선언으로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돈 주고 약점 잡히고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면 합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북한 농강 정권이 갑이 되고 한국은 대를 이어서 을이 되었다. 이게 노비 문서입니다. 노비 문서. 돈 주고 노예가 된 겁니다. 돈 주고 노예. 이런 음모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노비 문서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밝혀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